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월 2일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목 부위에 흉기 공격을 받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이런저런 논란 끝에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계양구에 있는 자택에서 못다한 치료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렇다면 언제쯤 당무에 정식적으로 복귀할까 물음표. 어제 권칠승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이번 주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 복귀하시는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최고위원분들한테 복귀 의중 관련한 얘기 전달하시거나 한 게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 중에 복귀하실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권칠승 대변인이 그러잖아요. 이번 주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일 정도에 복귀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스케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달력에 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제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에는 복귀를 하는데 만약에 재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당무에는 복귀하면서 재판에는 안 나가요? 이런 좀 비판이 뒤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도 복귀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정에도 출석을 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법정에 가게 되면 이 야당 지지자와 여당 지지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 좀 남아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양 두 개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천과 관련해서도 엊그제 17개 전략공천 지역이 발표가 됐고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지금 해결해야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인데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로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재판을 어찌할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이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서 주장하기를 이재명 대표께서는 흉기로 공격을 받아서 아직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분간 재판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지난주 금요일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무에는 복귀하면서 재판에는 안 나가면 당장 재판은요? 이런 질문이 뒤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거는요. 정식 공판 기일이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제 피습을 당했으니까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검사하고 변호인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가 말씀도 잘 못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재판이 힘들 것 같다. 그런데 공판 준비 기일의 대상은 뭐였냐면 그게 대장동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 대장동 재판은 다음 주 화요일 1월 23일인데 그 전에 재판이 있어요. 그 재판이 뭐냐면 위증교사죄 재판이라고요. 그런데 대장동 재판은 금방 결론이 안 나올 거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위증교사죄는 사건이 간단하고 그 사건 관계인인 김모 씨가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도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장 내일 모레 그 글피에 있을 19일 공직선거법 재판부터 다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전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 딱 들어보면 허허. 그 이전이나 이후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예, 예.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주치의였던 서울대 의대 민 교수가 이재명 대표가 식사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잘 회복되고 있다라고 1월 5일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예.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그 사이에 불편해졌나 그게 저는 궁금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말은 누가 하느냐. 저 같은 변호사가 하는 거지 피고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예. 굳이 판사님이 뭐 물어보고 싶어도 피고인이 지금 말하는 게 좀 불편하다 아이고. 그러면 예. 변호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재판에 어떻게 임하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자홍 차장님. 네. 그 해법은 간단합니다. 해법은 간단하다. 네. 재판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자신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무거운 이 당대표라는 직은 내려놓으시고 당대표 권한대행을 임명하시든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다른 사람이 당무를 얼마든지 그 맡아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재판은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차례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지요. 대표님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 빠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위원이 21명인데요. 그중에서 10명 정도를 탄핵 이미 했거나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습니까? 위증조사라도 했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김용 씨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씨가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김용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 혐의는 무엇이냐면 지금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이 된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혐의는 똑같은 거죠. 위증교사. 그러니까 김용 씨 재판에 나가가지고 허위로 거짓으로 김용 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달라. 허위 주장을 요구한 혐의로 해서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2명이 위증교사 혐의로 어제 2명 다 감옥에 갔다. 뭐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내용은 다르지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